네, 교통사고로 인한 관절이 손상돼서 인공관절 수술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인공관절 수술을 한 경우에 있어서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장애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기능보다는 훨씬 더 기능이 떨어지겠죠. 맥브라이트 장애평가에는 인공관절 수술한 경우에 있어서 장애에 대한 평가도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고관절입니다. 고관절이라는 것은 이 하지에 골반이 있죠. 골반과 큰 뼈, 이 대퇴골하고 사이의 관절, 이걸 고관절이라고 합니다. 고관절 또는 엉덩이 관절이라고 하는데, 관절은 아무래도 골두하고 이 관절화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관절 안에 있는 기능이 손상이 되면 여러 가지 굉장히 불편하겠죠. 특히 우리 몸에 있어서 이 고관절, 엉덩이 관절 전체 체중을 받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심을 잡기 위해서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치환 수술한 경우에 고관절의 경우에 있어서는 맥브라이트 장애 15% 장애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관절 위에 무릎관절, 설관절이라고 합니다. 무릎 관절에 대한 부분도 교통사고로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관절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죠. 특히 무릎관절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연골이 손상을 인해가지고 연골이 많이 닳게 되면 퇴행성을 오게 됩니다. 교통사고에 충격을 해가지고 안에 연골이 마모돼서 추후에 관절 자체를 이제 깎아주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 역시 이것도 장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무릎 관절에 대한 장애는 맥브라이트 장애 평가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관절 부위에 대한 장애를 그대로 인용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맥브라이트 장애 없는 경우에는 다른 항목에 대한 장애를 준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관절 부위에 대한 장애 평가 항목은 AMA 방식의 미국의 장애 평가 항목에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장애 평가가 15%에서 30%에 대한 항목이 부위의 손상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환자의 설관절에 대한 관절 손상에 대한 정도에 따라서 15%에서 30% 사이에 대한 평가를 감정의사의 주관적 판단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 어깨에 보면 어깨의 관절, 견관절이라고 합니다. 이 상박골두하고 견갑골 관절와 사이에 있는 이 관절인데, 역시 이것도 관절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마모가 됩니다. 특히 교통사고에 충격을 해가지고 관절 손상에 의한 경우에 있어서는 관절 자체를 바꿔서 대치를 해줘야 되는데, 인공관절 수술을 경관절 쪽에 수술하더라도 역시 이 항목에 대한 부분이 별도의 장애 항목 표에는 없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기능 자체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평가가 없기 때문에 신체 감정에 있어서는 경관절에 대한 절단장애, 이 팔에 하나 절단장애에 대한 것을 준용해서 한 3분의 1 정도 평가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 타당하다. 거기에 대한 기준 자체는 고관절에 대한 장애가 15%, 무릎관절에 대한 장애가 15%에서 30% 정도의 손상별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역시 경관절도 거기에 준해서 대략 절단장애 한 3분의 1 정도의 장애 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해서 실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인공관절 수술에 있어서 장애 평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뤄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